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2020년 11월 5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자주 발표하는 나라는 없어요. 너무 지지율 여론조사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 추세는 봐야 되므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수들이나 반문재인 세력은 의기소침해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문재인이 저렇게 전횡과 폭정, 악정을 함에도 왜 문재인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야권은 왜 뭉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것은 제가 아무리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더라도 그 우파 유튜버를 쫓아다니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친박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기에 당분간 이런 방송을 하고 야권 즉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한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면은 우파 유튜버들은 건드리지 않고 또 승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고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방송을 또 두세 달 줄기차게 할 텐데요. 얼마나 보수 진영이나 또는 반문재인 진영에서 그 리얼미터 조사나 갤럽 조사가 나오면은 그 네이버 댓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유런 조사를 어떻게 믿냐, 또 조작이다, 내 주위에는 하도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댓글이 대부분 달려요. 그런데 4.15 총선 보시면 돼요. 여론조사는 추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편집과 편집이 있고 질문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문시 홍위병들이 치열한 결집에 의해서 오도되는 경향은 있어도 전체적인 흐름은 그대로 간다. 오늘 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일반 중도지에서도 서울이 뒤집혀졌다. 즉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1% 앞서갔다. 이런 리얼미터 TV에서 조사를 하고 발표하고,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7%고 오차 범위 안에 박혀 있다. 이런 걸 말을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요점은 서울과 경기권 민심은 말이죠. 문재인한테 떠난 지 오래입니다. 사실이에요. 제 직관적으로 볼 적에. 그런데 왜 이게 폭발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질 않는가?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은 계속해서 상승 정체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그 몇몇 TK 세력과 친박 또는 언론에서 말하는 극우 세력, 강성 우파들에 의해서 국민의힘을 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뒷다리 잡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민심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문재인이가 돈을 뿌리고 아무리 편집적인 정치를 하더라도 자기 편을 위해서 정치를 함에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야권에서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릴 길이나 즉 대선 주자가 나오고 그 잠룡 오령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선 주자가 나오고 또 국민의힘이 계획을 하고 실제적인 구우 세력과 절연을 어느 정도 하면은 폭발적으로 국민의힘은 지지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8.15 전에는 10%가 앞섰어요. 10%가 국민의힘이 8.15 집회 전에는 코로나 확산시킨 8.15 집회 전에는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그때는 김정인 씨가 6월 달에 가서 2달 만에 정강 정책을 바꾸고 그죠? 그다음 약자와의 동행 서진 정책을 펴면서 10%나 앞섰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가? 우리 책임이다. 꼴통 보수 우파 유튜브 세력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니 유튜버 가지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지금 현재는 정보 싸움이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갖고 오는 정보나 또는 받는 정보가 형편없어요. 즉, 문재인 하에서 공무원들이 양심선언을 못해요. 양심선언을 하면만 정신병자로 몰아버리고 적폐로 몰아버리고 그냥 이 집에 가니까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건 국민의힘이 우리가 정보를 주면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한테 할 수 없이 빌붙고 있다. 의식이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은 오늘 발표한 걸 보면은 더블당이 0.1.1% 올라가고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1.2%가 빠져요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열린민주당이 0.5%가 올라요. 그러면은 더블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을 합해버리면은 비록 이게 어느 정도 편집된 거라 그래도 34.7% 플러스 7% 하니까 42%가 나와요. 더블당 지지율이 42%.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27.7%. 국민의당까지 합하면은 7% 하면 34%뿐이 안 나와요. 더 격차가 벌어지죠? 그죠?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합하면 더블당하고 이것만 하면 7%인데 더블당 플러스 열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플러스 국민의당 합하면은 보수 중도라고 하면은 8%로 벌어집니다. 근데 무당층이 또 늘어버려요. 0.2%. 무당층이 14%예요. 그죠? 이 제가 볼 적에는 무당층이 훨씬 많습니다. 14% 이상 갈 거예요. 그러면은 정의당은 항상 그대로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언론에서 좋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서울에서는 더블당을 앞서간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열민당을 합해버리면은 앞서가지 않겠죠. 겨우 1% 차이니까 더블당하고 국민의힘이. 열민당은 1% 갖다 붙여버리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1%가 뒤트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서울에서 박빙열세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울에서 내년 보선이.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뿐이 없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이 리얼미터가 지금 평가하는 거는 세금 문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을 하지 않고 6억 원으로 해버리고 양도세, 주식 양도세를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서울은 부동산 시장 규모가 제일 크고 세금 관련 민감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다 이러는데 맞는 소리죠. 이것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1, 2% 차이 나는 것이 1, 2%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세금 문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문재인의 폭정과 야비한 비양심과 비정의이고 편가르기 정책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전국적으로 제대로 된 야당이 있고 야당이 합심만 했다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45%갈 리가 없고 벌써 30% 밑으로 떨어졌어야 됐고 더블민주당 애들도 30% 밑으로 떨어지고 20% 밑까지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고전하는가 국민의힘은 우리 때문에 그래요. 보수 때문에. 그 일반 국민들이 볼 적에 그 홍준표나 장정원이 계속 태어나고 조경태 같은 애들이 국민의힘이 갖다 뭉쳐가지고 계획을 하고 우리 국민 쪽으로 일반 시민 쪽으로 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뒷다리를 잡으면서 개혁하지 말자. 집토끼만 갖고 하자.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 자체 김종인 씨가 좌파다, 민주당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해도 안 되는 혐오스러운 상태로 지금 일부 수구 꼴통과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네이버 댓글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어. 일부 수구 꼴통과 유튜브 세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절연하지 않으면 굉장히 서울 보선과 대선에서 힘들게 됩니다. 걔네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문재인이가 워낙 지금 그 악정과 폭정과 전횡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갖다가 내놔도 우리가 이긴다 그러는데 그런 낭만주의적인 것 있어. 황상 그랬잖아 4년 동안. 황상 이긴다고 덤벼들다가 황상 참패, 더 참패, 대참패. 완전히 그냥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지하 2층으로 갔어. 요번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지하 5층까지 갑니다.
서울시장 재보선을 하는 것은 박원순이 때문에 성추행 때문에 그러는데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지금 열세 박백무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의 그 밑바닥 민심은 말이죠. 문재인을 치는데 전라도 세력만 빼고 문재인을 치는데 아주 이를 갈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김종인 씨의 서진 정책, 전라도 공약이 옳고 주문 확보, 서울 경기를 타깃으로 한 정책을 펴는 게 옳아요. 막말로 해가지고 TK 세력 500만 분이 안 되는데 서울 경기 2,500만 잡으면 되지 뭐.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자꾸 이런 말을 드리죠. 다른 우파 유튜버 방송에서는 안 하지만 놀랍게도 문재인 지지율이 광주 전라에서는 확실하게 그냥 90% 이상을 문재인을 지지한다. 80, 요새는 많이 떨어졌어요. 80%, 70%까지 가니까. 그런데 부울경도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와요. 긍정평가를 해요. 전라와 부울경. 부울경에는 전라도 노동자들이 많이 가 있고 전라인이 한 20%는 될 거예요. 아마 부울경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PK, 뭐 보수 텃밭이라는 건 그렇게 안 봐요. PK도 많이 바뀌었죠. 쉽게 말해서 그 김부겸하고 주호영하고 붙으니까 주호영이가 간신히 뭐 40 몇 프로로 당선되고 김보영 같은 경우는 30 몇 프로로 따라잡아버리잖아요. 21대 총선 보면은. 그렇죠. 거기도 이제는 과거의 보수 꼴통들, TK 친박, 진박을 갖다가 굉장히 혐오사라는 사람이 많아요. 정권을 뺏겼다는 것 때문에. 그 응원한 TK의 세력이 왜 민주당이 이렇게 침공당하게 했는가, 공략당하게 했는가, 정체성이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러려면은, 자, 그건 또 이야기가 길어지. 자, 보세요. 그런데, PK 지역에서 문재인이가 일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47.6%나 나오고, 부정평가가 46.8%예요. 즉, 문재인 지지율이 더 많아요. TK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수의 텃밭이고 보수의 맹주라는 TK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거는 안 믿어요. 지금 TK 애들이 왜 이러냐 하면은 김종인을 싫다 쫓아내라. 홍준표로 채우자. 그죠? 과거 진박 친박으로 채우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며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결과죠. 성질 가지고 정치하고 성질 가지고 TK를 망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바로 TK 안에 있는 수국 꼴통들이에요. 그 수국 꼴통이 김종인은 인정할 수 없다. 문재인을 차라리 인정하겠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바로 꼴통 우파 유튜버들하고 돈벌이 유튜버들하고 또 그 홍준표 같은 애들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리면은 TK는 늙었어요. 이런 구성비를 보면은 서울같이 역동적이고 활발하지가 않아요. TK, PK는 늙었어요. 그 세대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나이 드신 분이 많죠. 더 늙었어요. TK는 왜 산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TK나 PK나 전부 다 서울로 젊은 애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또 희망지게 볼 게 서울 경기에서는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다고 55%가 나와요. TK보다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훨씬 많죠. 경기도 49%가 나와요. 문재인이 잘못했다는 게. 그러나 서울 경기에서 문재인이 잘못한다 문재인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TK 그 친박, 진박 나이 드신 분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의 서진 정책은 옳고 그죠? 중도 쪽으로 확장하는 건 옳아요. 이게요. 우리만 합하면 이겨요. 우리를 뒷다리 잡는 홍준표 같은 애들만 없애지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일 좀 해보려고 그러고 국민한테 좀 다가보려고 그 광주의회 가서 김종인 씨가 만세 민주화 만세 이러니까 또 김종인 그 홍준표가 나와서 또 쪼잖아요. 홍준표 네가 진짜 김종인 씨 스토커냐? 근데 홍준표하고 김종인 씨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게임 자체가.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마셔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누구도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대선 경선 들어가면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전체적인 기류는 일단은 대선 후보를 뽑고 두각을 나타낸 다음에 홍준표 들어올래 말래 이렇게 되는데 그때도 홍준표를 받으면 안 돼요. 홍준표한테 개인적인 감정 없어요. 그리고 우파 유튜버한테도 개인적인 감정 없고 오로지 국민의힘이 이기기를 바래요. 저는. 그리고 김종인 씨가 어제 갑자기 주호영이나 그 국민의힘 패배주의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시민연대 시민 후보까지 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김종인 씨가 뭐라고요? 시민 후보 그게 뭔데? 어? 우리 당에서 그 서울시장 후보를 내야지 대선도 우리 당에서 낼 수가 있지? 김종인 씨가 100번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다가 안 되면은 외연 확장을 하는데 그것도 국민힘이 주류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개혁해야죠. 개혁 안 하고 그러면은 그죠? 저렇게 계속 비호감의 애들이 튀어나오면은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의 그 과거 세력을 굉장히 비호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시민인대로 갈 수뿐이 없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투쟁한 게 뭐가 됩니까? 우리 정권을 찾자고 우리가 투쟁한 게 아니 금태섭이 같은 애가 시민 후보로 추대되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고TV를 미워하지 마시고 제대로 현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고TV가 뭐 알겠어요? 그런데 고고TV의 그 사칭 쓰레기고 돈벌레 우파 유튜브보다 낫다. 거기서 몇몇은 훌륭한 분들 계세요. 굉장히 상황을 제대로 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고TV 같이 직설직격을 못하죠. 말 잘못하고 그냥 막 와가지고 막 욕하고 별 지랄 다 하니까 그리고 유명인들은 막 전화하고 별 그걸 다 받으니까 이짐에 당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를 안 하고 그냥 하나씩 떠나요 유튜브 세계를. 그 사칭 쓰레기 돈벌레 그 50만 100만 달고 다니는 애들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같은 경우가 그 얼마나 훌륭한 자산이에요 우리 보수에. 근데 그 사람 수 들어보면은 몇백 회 조회수가 몇백 회, 몇천 회뿐이 안 나와. 이게 무슨 참극이에요? 정신을 차리셔야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